윤석열 대통령이 구축하고 있는 제1전선,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의 제1전선이 강고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8년 전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8년 전 박근혜 정권 탄핵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입니다. 본인이. 특히 특수수사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죠. 때문에 형법이라든지 이런 뭐 형사소송법은 기본이고 헌법 뭐 등등 해서 상당히 법에 어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론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탄핵 정국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전선을 형성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그 변호인단도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지금 이름을 올릴 것 같은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직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잘 이해하시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하시는 것 같고, 실무적인 부분은 지금 최명성 변호사라고 들어갔습니다. 최명성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표결이 가결되기 직전에 인사를 해서 지금 법률비서관으로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최명성 변호사가 누구냐? 바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을 한 분입니다. 이분은 1978년생인데요. 젊으신 분이에요. 사법고시를 하고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정에서 변호를 하면서 책을 2권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죄송합니다. 하나는 탄핵, 하나는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최명성 변호사의 그 2번째 책 다가올 탄핵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인지도 모르죠. 근데 그 책을 제가 2019년에 나온 책인데요. 2019년 1월, 2019년 가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8년 뒤에 있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탄핵 사태를 예견한 것처럼 그 당시 좌파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탄핵 전술을 폈는지가 싹 다 나옵니다. 가령 우상호 민주당 전 의원이 당시 시사인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시사인에서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걸 쫙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상호 전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일간지 인터뷰에서 1차에 탄핵 투표 가결시키려면 미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10명 정도 비밀리에 땡겨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최명성 변호사가 들어갔다는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축하고 있는 제1전선,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의 제1전선이 강고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과 관련된 재판정에서 본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설파하고 피력한다면 그 본인을 따르는 변호인단이 힘을 얻게 되죠. 이게 하나 큰 전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시아투데이에 나온 이 석동현 변호사의 어제 기자회견 내용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제1번 전선이 강고하게 정면 돌파를 한다. 정면 돌파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건 내란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왜 대통령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겠는가. 내란죄가 형성이 되려면 기존에 있던 국헌을 문란시켜야 되는데 현직 대통령은 스스로가 대한민국 국헌입니다. 그리고 또 군사적인 폭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군사적인 폭동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면 돌파에 나선다. 그래서 내란죄의 구성 요건도 되지 않는다. 이게 1번 메시지입니다. 자, 이건 석동현 변호사의 말이지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입니다. 내란죄 성립 안 되고 군사적인 폭동도 없었고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지금 사실 검경 공수처가
중구난방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잡아 넣으려고 하죠. 근데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면 형사소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란죄를 들고 나왔는데 내란죄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번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2번 메시지. 계엄이 선포되고 그 해제되는 그 몇 시간 동안 국회 요구대로 대통령이 즉각 계엄 해제하지 않았냐. 동원된 계엄군의 숫자도 가령 국회를 점령하려고 했다면 아마도 그날 12월 3일 밤에 들어간 계엄군이 한 300명이 안 되잖아요. 최소한도로 한 3만 명은 투입해야 국회를 에워쌀 겁니다. 국회의원들, 국회 본회의장이 못 들어오게. 그런데 사실은 국회는 질서 유지만을 위해서 계엄군이 간 것이죠. 실제는 어디로 계엄군이 갔다? 핵심 계엄군은 중앙선관위로 간 거죠. 이게 이번 계엄의 사실은 진실입니다. 자, 그리고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지금 1, 2차 소추안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 조사나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재판 지연 작전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석동현 변호사 말이 재판 지연의 대명사는 이재명 아닌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죠. 지금 대한민국의 재판 지연의 대마왕은 이재명 아닙니까? 본인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2년 2개월 만에 났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는 것처럼 선거법의 경우에는 633 원칙을 지켜라. 1심에 6개월, 2심에 3개월, 대법원 확정 판결 3개월. 그래서 합쳐서 1년 안에 선거법 재판을 끝내라고 했는데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오는 데까지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기자들이 이 재판 지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것은 이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왜? 비상계엄 선포한 게 12월 3일입니다. 이제 20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이 가결된 게 불과 일주일입니다. 근데 뭘 재판을 지연한단 말입니까? 지금 변호인단 구성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인데 방어권 확보 차원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강력한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한 게 1번 전선입니다. 자, 2번 전선은 뭐냐? 2번 전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어제 그 아시아투데이 난 거 보면 황교안 전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유지관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은 물론이고 장관급 이상을 임명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황교안 전 총리는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 안타깝게 파면되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때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신 분이죠. 이분이 경험이 아주 출중해요. 보니까 이 대담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상당히 해박하고 그 당시 상황을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교안 총리의 메시지도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번이 뭐냐?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가 아니라 본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를 점거하거나 또는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중앙선관위 서브를 털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또 2번,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탄핵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아직 탄핵 심판 심리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 대행으로서 지금 현재 국정을 현상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지 현 대통령, 즉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가치를 흔드는 조치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했던 황교안 전 총리의 말이 아주
적절하게 들립니다. 또 인사적인 조치로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지금 3명이 공석이잖아요. 이 3명뿐만이 아니고 장관급까지 절대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8년 전에 본인 역시 권한대행 시절에 인사의 경우 아주 시급한 경우에만 차관급 정도까지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장관급이나 헌법재판관이나 이런 건 임명을 안 했다는 거예요.